표 앞에 검증이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고 비교적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일단 그 구애를 하고 러브콜을 보냈죠. 네, 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덜컥 또 여당에서 한번 덜컥 엔진이 꺼졌고요. 하루 지나서 또 야권에서도 또 덜컥 엔진이 꺼졌습니다. 네. 조동현과 함익병. 네, 함익병은 여러분들 TV 통해서 정신과 의사인가요? 피부과 의사인가요? 피부과군요. 네. 예, 피부과 의사로 아마 알려진 여러분들 그 얼굴을 아시겠는데 조동현도 최근에 지난주 온통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네,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죠. 네. 서경대는 뭐 제가 이 직간접적으로 잘 아는 대학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국제대학이 이름을 바꿨는데요. 예, 국제대학은 정말 실력이 있지만 네, 가정 형편이 빈곤해서 네, 이 사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진학을 못한 예, 우수한 학생들이 적지 않게 가 있는 네, 그 국제대학이 야간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주경야독을 통해서 공부에 매진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네. 대표적인 그 국제대 출신이 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려대학 그 경영대의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경영학계에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이렇게 주경야독을 통해서 국제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신인 국제대부터 이름을 바꾼 서경대까지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서경대 군사학과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 조동현 이 전 선대위원장 글쎄요. 제대로 이 코너에 몰리면은 위기에 몰리면은 제대로 된 이 건강한 그런 그 멘탈이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바로 어제 네, 본인의 그 민주당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이 발표문을 냈는데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이 분노하고 답답한 심정을 서로 세상에 왜 자꾸 저래? 이제 그만 좀 하지. 예, 그만 좀 하자는 게 바로 민주당과 조동현 측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자기가 혼외자까지는 사실상 내가 혼외자가 있다라는 혼외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과한다, 죄송한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물러나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 프로그램의 메인 타이틀이 안녕히 계세요라고 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그냥 멈춰야죠. 예, 본인이 억울한 게 있고 본인은 정말 이게 떳떳해지고 싶어서 다시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이 발표문을 냈는데 혼외자, 글쎄요, 강제로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 방송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제3자의 강간을 당했다. 이른바 강간 임신인 것이죠.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자, 조동현 교수의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니까 양태정 이름도 언급해도 되고요. 예,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조동현 교수는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강간 임신인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의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 교수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본인 이름이 아닌 법정 대리인 이름으로 저렇게 발표문을 쓰게 된 것이죠. 조 교수는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답답하고 또 마치 돌 맞는 사마리아인처럼 지금 심정이겠죠. 그래서 혼외자 갖고 있으면은 정치도 못하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 얘기는 차마 하지 말았어야 될 그 내용입니다. 네,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조금 더 이 못된 사람이 나는 정말 그 못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당시 상황으로는 라는 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꺼냈겠지만, 아니 당사자인 본인의 자녀를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지금 당사자인 조 교수의 자녀는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아, 내가 환영받지 못한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아, 정말 우리 엄마가 이 제3자로부터의 어떤 그 강간 임신을 통해서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그 출생이었구나라고 생각이 하면은, 글쎄요, 세상이 무너지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 자녀 생각을 안 하죠? 본인만 그 위기에서 탈출하면 그게 능사인가요? 예,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정말, 생각 자체가 정말 이 화성과 이 금성에서 온 그런 그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녀를 자신보다 더 끔찍히 사랑을 한 그런 경우라면 저런 얘기 못하죠. 예.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 딸이자 아들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 조동현 씨의 이 답답함에서 비롯된 저 발표문, 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미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물러난 마당에 뭐가 이렇게 아쉬워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뭐가 그 지금 대단한 사안인가요? 네, 자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왜 없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윤웅 님이 위자료 얘기를 해 주셨네요.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 예, 아무튼 저 복잡한 사생활을 제가 일거수 일투족으로 설명할 그럴 그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저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부모된 도리로서 아무리 설사 저게 이 맞는 얘기라 할지라도 본인이 주장대로 제3자의 성폭력으로 인한 강간 임신이 됐다 손치더라도 저걸 밝히는 것은 글쎄요, 부모의 길을 글쎄요, 스스로 내려놓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련 기사 지금 띄운 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신상 털기를 멈춰달라.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제발 이제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신상 털기 멈춰달라는 그런 데 방점이 찍혔겠죠. 성폭력을 원치 않은 임신이었기에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기독인으로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낙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성폭력을 한 제3자 인물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그 당시에 군대 문화, 말씀드린 대로 육사 출신 아닙니까? 군대 문화에 쉬쉬하는 이른바 이 폭로를 자제하는 군대 문화의 영향이 컸다. 그 당시에는 제3자, 이 애기 아빠가 누군지를 폭로할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성폭력, 미투도 그 당시에는 없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끝까지 갖고 가야죠. 네, 애 아빠가 성폭력으로 나를 임신시켰다든지, 그래서 태어난 악이라든지, 그거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글쎄요, 저는 참 저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과 다른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무튼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또 이 조동현을 감싸는 그 모습, 그 대변인, 박찬대 대변인인가요? 저런 그 원치 않은 임신을 애를 출산한 거를 존경한다라는 얘기까지 또 했죠. 네, 회계사 출신의 박찬대 의원 정말 존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 아니더라도 존경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결혼과 출산이 아닌 것이 자랑이 아니거늘 이란 말씀. 네, 보리수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이 포기 않고 낳고 기른 용기를 존경한다는 지금 그 기사가 떴는데요. 네, 아무튼 적절치 않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뭐 잘한 일이 있을까요? 같은 그 범주에서 야권도 결코 자랑질이나 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이죠. 네, 이번에는 함익병 논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피부과 의사로서 이렇게 TV 프로 내 자잘한 일상사가
거론되는 그런 데 나와서 이제 유명세를 탄 건데, 예, 제가 이 함익병 원장의 잘 아는 사람을 또 제가 이렇게 제 지인도 알거든요. 예, 정치에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체마다 뭐 정당을 기웃기웃거리는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이제 지명도가 있고 또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인데도 지명도가 있고 그리고 정치 발언도 자주 하고 TV에 나와서 정치에 꽤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아마 여러 정당에 아는 분들도 많이 만들어 놨을 겁니다. 네,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술 한잔도 했겠지요. 예,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니까 바로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 실제로 무슨 자문위원인가도 임명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번 사안하고 똑같은 사안으로 이거는 문제 발언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도 아마 철회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만 글쎄요, 이번에 국민의힘 제1야당은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아니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지금 후보 윤석열 후보 바로 밑에 세컨드맨입니다. 그러니까 파워로 봐서는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죠. 물론 김종인의 완톱 시스템으로 어제 그저께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윤석열, 김종인,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이 몇 명이 쭉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쯤 되는 그런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니 검색도 못 하나요? 검색도? 네, 함익병이라고 딱 치면은 뭐 이 쭉 지금까지 나왔던 논란의 발언 이런 게 쭉 뜨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임명된 거 쭉 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문제는 예, 여성이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권리의 4분의 3만 행사해야 예. 글쎄요. 저것도 정말 이른바 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한다면은 저게 있을 수가 있는 말입니까? 여성은 군대를 안 간다. 예, 그거는 당연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간죠. 국민의 4대 의무는 남성에 한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도 군대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부사관 장교로 갈 수 있습니다. 꼭 간호장교라든가 뭐 정훈장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좀 전에 있는 조동현 씨도 예, 여고를 나와가지고 육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권리의 4분의 3만 행사를 해야 된다. 4분의 1은 국가가 뺏어야 된다는 얘기. 글쎄요, 이게 뭐 정상적인 그런 그 멘탈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저분 좀 아까 얘기가 독재가 뭐가 나쁘냐라는 얘기를 해서 또 아주 문매를 만졌죠. 독재가 왜 나쁘냐? 잘 살 수 있다면 왕정도 상관없다. 네. 잘 살 수 있다면 뭐 왕정 그게 대수냐라는 얘기는 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가장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는 게 그야말로 아주 톡 까놓고 본질이라면 정말 국민들을 배부르고 등 따숩게 그 다음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예, 안보죠. 그런 상황이면 사실 독재, 왕정 뭐 이건 부차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는 술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술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예, 이 언론 매체하고 공개 인터뷰를 통해서 정식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하, 이 사람은 그야말로 무엇이 중한디 그렇죠? 영화 제목에 나오죠. 곡성에 무엇이 중한데라는 것을 그리고 상황 파악 논리가 잘 안 되는 분이구만. 그러니까 예컨대 이 발언 문제에서는 굉장히 화약고를 안고 있는 그런 그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저런 것을 공사성 안 가리고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 예, 그거는 의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충분히 정치의 본질이 정말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배불리 먹이고 하는 그거에 왕정인들 어떠냐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닌데 가릴 걸 가려야죠. 그러고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독재 어떠냐? 독재는 안 되죠. 예. 아무리 따시고 해도 독재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를 할 때 공과를 분명하게 다 같이 병기를 하고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도 바로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함익병 그 말은 선대위원장을 임명을 한 직후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언론 인터뷰가 특히 이제 여권이라든가 이른바 이 반 윤석열 진영에서 야 이런 애들 어떻게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는데 예 적절치 않는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런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하면 네 그 발언 그 지뢰밭 예 폭탄을 안고 지뢰밭을 가는 것처럼 그 발언을 어떻게 조마조마하게 지켜봅니까? 앞으로 90일 동안. 네. 글쎄요, 저런 분을,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3자로서 또 방송 그 진행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지? 글쎄요, 예, 정치권에 그만큼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함익병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좋아. 얼굴도 뭐 많이 알려졌고 지명도도 있고 의사고 딱 좋네. 전문가 영입으로. 예. 검색도 못합니까? 검색도. 예. 조동현 그 전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은밀한 사생활이 문제였다면 이번 함익병 같은 경우는 절대 은밀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검증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이런 제1야당이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에 수용할 수가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표 앞에 검증은 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장 표가 급하니 저 사람을 이렇게 선대위원장으로 오면은 또 조동현 그 위원장은 정말 젊은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표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요인. 함익병 씨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또 많이 알려진 얼굴로서 분명히 득표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만 너무 함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득표 앞에 검증은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함익병 또 조동현 이른바 이미 철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중권 한마디 했죠. 아이고 누구 아이디어냐? 바로 절에서 나온 얘기죠. 정말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오히려 표를 득표에 도움이 돼서 아마 임명했을 텐데 이거는 따져보면 오히려 간표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분 사고 칠 겁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또 관련 기사가 또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성폭력으로 임신을 한 거고 종교적 신념으로 생명을 챙겼다. 종교적 신념으로 자기는 생명을 챙겼다라는 얘기.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난 최선을 다했다. 왜들 그러느냐? 그러고 이른바 혼외자를 갖고 있으면 정치도 못 하느냐? 다른 거 아니냐? 별게 아니냐라는 항변인데요. 네, 이번에는 저렇게 애 아빠가 그야말로 무자비한 성폭력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글쎄요, 뭐 자녀가 지금 둘이라고 하니까 누가 큰앤지 아들이 큰앤지 딸이 큰앤지 저는 뭐 개인사에 그 가족사에 뭐 관심을 가질 그 이유가 없습니다. 네, 큰애야, 네 아빠는 바로 성폭력범이란다라고 하는 얘기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함익병 조동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